1회 지적기능사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축적변경위원회요. 축적변경위원회는 총 10명이죠. 10명인데, 여기 해설에 보면 2분의 1 이상, 즉 5명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명이 딱 5명일 경우, 5명일 경우 어떻게 되냐? 전원을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지번의 구성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죠. 본번이라고 하면 뭐 150, 150 여기 본번이고요. 여기에 1, 2, 3, 4 이렇게 150에 1, 150에 2, 153 이렇게 쭉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본번, 요거를 부번이라고 하죠. 4번이 맞는 거고요. 음, 예. 사람은 호적이고 땅은 지적이죠. 그럴 경우에 호적의 성명, 어, 그 호적에서 성명, 이름에 해당되는 건 뭐냐? 이름은 어,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홍길동, 임꺽정. 홍길동 하면 예, 할 수 있는 거죠. 임꺽정 하면 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지적은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지번이 되겠죠. 지번. 지번. 그래서 이렇게 땅이 다 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전부 이 땅에 대해서 뭐가 있다? 이름이 다 있다라는 거죠. 이름. 그래서 아까 본번이 뭐 이렇게 된다고 했죠. 본번과 부번. 네. 1-2, 뭐 2, 3, 3-1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지번이 되겠죠. 지번. 네. 그래서 1-2는 딱 여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구별이 되겠죠. 사람 호적의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지적에서는 지번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 이러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렵죠. 어려운데, 결국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는 것 또는 맞지 않은 것을 잘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1번이 됩니다. 왜? 복구를 하는 거잖아요. 복구를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죠. 결과도는 맞죠. 결과 도면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준비 도면은 이건 사전에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복제된 지적 공부 역시 결과물이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것도 결과물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다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과물이고 1번만 준비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반복돼서 나올 때는 예, 쉽다라는 거죠. 면적의 결정 단위는 제곱미터죠. 1제곱미터. 근데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것은 0.1제곱미터입니다.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 등록 지역 거기는 0.1제곱미터고요. 기본적인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제곱미터입니다. 최소 면적 단위가 1제곱미터입니다. 세부 측량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지적기준점,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어떤 방법에 따라야 하는가. 요거의 답은 평판 측량 방법인데요. 여기에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 여기 설명해 보면 세부 측량은 정의 측량 방법, 평판 측량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평판 측량이 있고 전자평판 측량, 그 다음에 위성 측량 방법. 네. 그래서 요거는 시행규칙, 법제처에서 지적식량 시행규칙의 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조. 네. 지적 측량의 방법. 보면 여기 세부 측량에는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정의, 평판, 위성, 전자평판 측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2번, 3번, 4번 요거 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 지적 기능사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세부 측량 방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네 가지를 알면 되겠죠. 정의 측량 방법, 평판 측량 방법, 또 뭐 전자평판 측량 방법, 마지막 하나 위성 측량 방법. 네. 자, 면적 불정기에서 꼭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렇게 이제 풀이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에, 도면이 있어요.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이 색깔을 좀 바꿔서요. 도면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 네. 그러면 녹색 도면의 면적이 이 분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분모에는 이 빨간색 도면의 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일단 녹색 도면의 면적은 여기 지금 보면 가로가 333.33 곱하기 416.67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세로, 그 다음에 이게 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요게 어려운 거죠, 요게. 네. 자, 미리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냐면 여기 1대 1200이잖아요. 1대 1200일 경우에는 x가 333.33에 y가 416.667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렇죠? 여기는 두째 자리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세째 자리까지 하면 333.333 416.667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1대 500일 경우에는 분자에 해당되는 게 뭐? 300 곱하기 400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대 6000이면 1대 6000인 도면에서는 500 곱하기 500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여기는 원래 이게 자 여기 보면 333에 416 그럼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녹색으로 한다겠죠. 그죠? 원래 도면이 녹색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쪽 가로 부분을 보면 416.667이에요. 이 길이가. 근데 여기에 보면 여기 y가 0.8mm 줄었어요. 그리고 1mm 줄었어요. 네. 여기는 0.8mm가 줄고 여기는 1mm가 줄었어요.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분모에 이쪽 보면 아까 분자에는 416.67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뭘로 써야 되냐? 416.67에서 0.8mm 줄은 0.8mm 줄은 네, 요 길이 0.8mm 줄은 거죠. 그 다음에 416.667 또는 67에서 1.0 줄었으니까 줄은 네, 요거와 요게 요거죠. 요게 되는 거죠. 두 개의 평균값. 네, 두 개의 평균값. 위와 아래가 줄어든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줄은 걸 빼주고 여기도 조금 줄은 걸 빼줬단 말이죠. 그 두 개의 평균값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333.333 거기에서 요걸 빼주고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뺀 값의 평균값. 즉 이거와 이거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에서 이거를 나누면 1. 네, 얼마입니까? 1.0043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2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핵심은 이 문제는 이게 바뀐 상태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 1대 1200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600, 1200, 2400은 다 똑같죠. 그리고 500, 1000은 이렇게 되고 3000에 6000은 이렇게 된다. 요 표를 알아야만 이거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거 좀 어렵다. 그러면
1대 1200인 경우에 답만 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43. 네. 이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이건 뭐 2500이죠. 밑에 잘 나와 있죠. 지적도, 그 다음 임야도 3000에 6척, 6000. 네, 지적도는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독립 행정구역선은 원래 0.4mm인데요. 단 독리의 행정구역선은 0.2mm가 됩니다. 네. 행정구역선은 0.4mm. 그런데 독리의 행정구역선은 0.2mm다. 네. 토지조사 사업 당시의 조사 내용. 네.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서 18년에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주관해서 한 조사입니다. 네, 당연히 소유권 들어가고요. 가격 들어가고요. 모양 들어가죠. 지질은 뭐냐면 이게 무슨 뭐 퇴적지대냐 또는 안반지대냐 이런 거죠. 근데 그 밑에 땅 속안에 있는 성질을 조사하진 않았죠. 당시 이 토지조사 사업의 목적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땅을 다 일본이 뺏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땅 소개가 뭐 퇴적지대냐 안반지대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모양이라든가 가격 이런 거 조사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 네. 내가 여기에 대대로 밭농사를 하고 있었어도 이때 조사사업 당시에 이게 내 땅이에요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 땅이 안 된 거예요. 뺏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의 답은 3번이 지질이 맞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신규 등록 전환, 이것은 60일입니다. 60일. 여기 이거를 묻는 토지 이동인데 이런 게 신규 등록 전환 전부 토지 이용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거는 대부분 다 60일입니다. 60일. 그런데 하나만 90일짜리가 있어요. 90일짜리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또는 한번 볼까요? 한번 요거 요거는 관련 법비 공간정보 구축 및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81조에 나와 있습니다. 81조. 자, 77조부터 신규 등록 60일, 등록 전환 60일, 분할 60일, 합병 60일, 전부 이런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죠. 네. 지목 변경 60일. 그런데 82조에 보면 등록 말소 신청 요거는 며칠이냐면 9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0일. 요것만 90일이다 이거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신청 요거는 90일이다. 네. 자, 법지적에 대한 설명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죠. 네. 자, 활용 정보 맞을 수 있고요. 면적 맞을 수 있고요. 네. 4번이 확실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법을 통해서 소유권, 개인의 사유재산권,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죠. 2번, 3번 또 틀린 건 아니에요. 1번은 아니고요. 1번은 아니고요. 4번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여기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되어 있는데 법지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토지소유권. 13번 네. 신규 등록 일 경우에 작성해야 되는 것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2번, 3번, 4번은 아니고요. 네.
신규 등록에는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합니다. 결의서는 다른 말로 결정서, 토지 이동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서류, 그런 것을 결의서라고 합니다. 3번은 1번이 되고요. 네. 관리청의 사정은 보증 경계입니다. 보증 경계.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몰라도 되고요. 3번 그냥 보증 경계 다음에 이거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측량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반에서 지금 얘기하면 지적소관청이죠. 반에서 사정, 검사에 의해서 확정된 토지 경계는 보증 경계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교차 요거는 그냥 거리를 계산하면 돼요. x에서 x 빼고 y에서 y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하면 0.13, 2번 15번 같은 경우 놓치면 안 되겠죠. 지적의 발생설과 거리가 먼 것은 과세, 치수, 지배에 맞고요. 4번 권리서는 아닙니다. 권리서는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세지적, 법지적이라고 했는데요. 치수, 이게 가장 먼저겠죠. 치수. 그래서 물난리가 나면 땅이 다 없어지는 거죠.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그 경계를 바로 잡는 그런 얘기고요. 지배는 이제 정복 관련된 거고, 과세는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갈 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땅의 경계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런 것이 지적이니까 1, 2, 3은 다 맞고 4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요.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정이 됩니다. 네, 이거 한번 법 찾아볼까요? 네, 공간정보 구축 시행령, 네, 시행령에 네, 한번 컨트롤 F 해서 컨트롤 F 하니까 안 되네. 자, 몇 주냐면 20조네, 20조. 네, 20조. 20조. 네, 20조.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아까 소유자위원회도 5명 이상 10명 이하라고 했죠. 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목의 설정, 지목 설정에 대한 설명. 예. 지목 변경은 절대 안 됩니다. 1번이 무조건 틀렸어요. 18번에 1번. 예. 지목은 한번 정하면 끝까지, 예. 중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바꾸고 그런 건 안 돼요. 28점 맞고요. 1필지 1지목,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 설정한다. 맞습니다. 1번이 틀린 거고요. 지적 서구의 설치 관리, 예. 사무실과 연접해 설치한다. 당연히 맞죠. 인화물질, 이건 뭐 다 맞는 거고. 예, 지적 소관청 직원들로 한정한다. 공부, 서류, 장비만 보관한다. 3번이 답이 틀렸는데요. 지적 소관청은 그냥 구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청의 직원들로 한정한다. 구청의 직원은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여러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지적 공부라든가 서류, 장비가 보관된 곳에 다 구청 직원들이 다 드나든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적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 직원들만으로 한정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적 소관청의 직원은 잘못된 겁니다. 붉은색으로 하는 것은 도각선이죠. 붉은색은 도각선입니다. 토렌스 거울 보험 커튼 맞고요. 4번이 틀린 겁니다. 토렌스 이것도 가끔 많이 나와요. 토렌스 거울 보험 커튼. 거울은 뭐냐면 어떤 문서를 거울에 비치면 완전히 복사가 되는 거죠. 그죠? 문서를 거울에 비치면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은 거울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서에 그 작성된 것, 문서에 여기 보면 이 문서 등기부에 의해서만 보장받는다. 적법성을 보장받는다. 그런 얘기고요.
보험이로는 역시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서에 등록된 것은 전부 보장을 받는다. 커튼이로는 요거. 야, 그거, 조금 이렇게 서로 거짓으로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커튼 뒤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록 업무를 보이는 데서 하지 않고 커튼 뒤에 이렇게 안 보이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울 보험 커튼 이론 담았고요. 점증 이론 여기에 담되어 있습니다. 기상경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최고 만수위 또는 만조위. 만수위는 강, 만조위는 바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물이 찼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물이 찼을 때에 그 경계를 지상 경계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차이나죠. 자, 물이 빠지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완전히 막 해수면이 낮아가지고 물이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바닷물이 여기서 찰랑찰랑 거려요. 여기는 다 뭐예요? 뻘로 돼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우리나라고 어디까지가 중국이냐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완전히 찼을 때, 물이 가장 많이 이제 물이 들어오죠. 밀물로 물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이 찼을 때 그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 그게 지상 경계다 이거죠. 또는 이렇게 강이 있을 때 강수위가 가장 높이 찼을 때 그 지상 경계, 그 경계가 지상 경계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조위면이 아니라 최고 만조위 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이거 틀렸고요. 2번은 맞는 거고요. 바깥쪽 어깨 부분. 이거 뭐냐면, 자, 이렇게 있고, 이거 바닷물이에요. 여기 바닷물. 이렇게 됐는데,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여기에, 이렇게, 콘크리트 제방을 쌌어요. 제방을 싸면, 자, 이 부분, 육지에 연장된 요 부분이 경계가 된다라는 거죠. 바깥쪽 어깨 부분, 요거를 바깥쪽 어깨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하단부라고 하고요. 절투된 부분 경우엔 상단부입니다.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산을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를 깎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는 거고, 옆에는 경사지 부분이죠. 경사지 부분.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원래 흙이 있었는데, 다 산했는데, 이 부분을 전부 어떻게 했어요? 깎아낸 거죠. 그래서 깎아낸 거죠. 이런 것을 절토라고 합니다. 절토. 그 경우에는 이 부분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상단 부분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흙을 이렇게 쌌어. 이 부분에 흙을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원래는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흙을 막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때는 요 하단 부분, 여기가 경계가 된다라는 거죠. 22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자, 조각선의 역할. 조각선의 역할은 뭐,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조각선의 역할. 자, 조각선은 인접 도면과의 접합 기준선 맞고요. 북방향의 기준 맞고요. 기준점 전개의 기준선 맞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예, 도각선은 도해지적이에요. 도해지적. 도해지적. 예, 도해지적.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수치 지적입니다. 수치 지적. 예, 그렇기 때문에 도각선이 필요가 없어요. 경계점 좌표는 좌표를 가지고 접합을 시키기 때문에 도각선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개명, 예, 도면의 이름, 도각선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지번 지목 들어가죠. 일람도는 지적도 임야도와 다른 또 다른 도면이에요. 도면.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아예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그거 외에 또 다른 도면이니까 이 도면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일람도는 이러한 것을 일람도라고요. 일람도. 그래서 여기가 지적도가 이렇게 쭉 있을 때, 이 지적은 97번 지적도면을 보면 이 지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지적도 몇 번? 91도면. 이 지역에 있는 도면 한번 볼까? 311도면.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일람이 쭉 돼 있다. 네, 이런 것이 일람도가 되겠습니다. 25번. 예, 뭐 이것은 너무 쉽죠. 뭐 1대 1200이니까 한 변이 2cm인데 실제는 얼마냐? 한 변이 2cm. 한 변이 2cm라고 하면 미터로 하면 0.02가 되겠죠. 축척이 1200이니까 1200. 이렇게 하게 되면 요 한 변에 대한 실제 길이가 나오죠. 근데 정사각형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곱을 시키면 실제 면적이 되겠죠. 지적 기준점은 1번이 틀린 거죠. 지적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적 수준점은 아닙니다. 경계 결정의 원칙. 요거는 축척 종대 원칙이 맞습니다. 주지목은 지목에 대한 거고요. 평등 배분 뭐 의미 없고요. 선 등록. 요거 경계 결정 원칙은 1번하고 4번이 다 해당되는데, 일단은 축척이 큰 거, 1대1 도면이 하나가 이렇게 서로 경계를 하는데 이게 1대 500이고 이게 1대 6000이다 라고 하면 이 경계는 1대 500, 얘가 훨씬 더 대축척이죠. 이 1대 500 이 도면에 맞춰서 경계를 맞춘다라는 거죠. 자, 선 등록 원칙 우선은 뭐냐면 요 안에서 동일한 도면 안에서 1대 6000짜리 도면 안에서 경계가 이렇게 있을 때 1번과 2번 필지가 있을 때 2번 필지에 요게 먼저 등록이 됐다 라고 하면 요 2번 필지에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친다 라고 하는 게 선 등록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축척 종대는 도면이 서로 다른 도면에서 일단 축척이 큰 걸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고, 선 등록은 동일한 도면 내에서 먼저 등록이 된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맞춘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더 큰 원칙이 되겠죠. 28번 부정산수 신라시대 그 산수책이죠. 신라시대 산수책. 토지 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방전은 정사각형에 해당되고요. 원은 원. 규전은 여기 여기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 이런 게 규전입니다. 외울 때 정방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부고전은 직각삼각형을 부고전이라고 말합니다. 부고전. 규전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이등변, 제전, 사다리꼴, 호, 반지 형태의 이런 걸 환이라고 하죠. 구분전은 잘못된 말이다. 라는 거죠. 경위 측량 방법은 도선법 및 방사법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경위 측량 방법에서 해부 측량의 방법, 경위 측량 방법에서
세부 측량의 방법으로는 도선법 또는 방사법. 경위 측량은 각 측량 장비를 이용한 측량 방법이에요. 여러분, 일필지 측량에서 한 것은 평파 측량 방법이고, 경위 측량은 각 측량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세부 측량이다. 그래서 도선법과 방사법을 이용해서 측량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지적제도 연결. 고구려 경무 맞고요. 신라, 두락제 맞고요. 자, 백제, 신라, 결부. 네. 여기 지금 해설을 잠깐 보면 고구려 경무법, 백제는 두락제와 결부제 다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백제의 수도가 마지막 수도가 부여죠. 부여. 여기 부. 그 다음에 두도 부라고 할 수 있죠. 부부. 이거는 백제에서는 다 썼다. 신라 결국 통일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외운다고 하면 1, 2, 3번은 다 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번에 고려 역분전은 이거는 지적 제도가 아니라 토지의 이름이에요. 토지. 공신들에게 나누어준 토지의 이름. 그게 역분전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도 또는 법이 되겠죠. 네. XY를 통해서 관리하는 지적제도는 수치 지적이죠. 수치 지적. 도해 지적은 도면을 가지고 하는 거고, 좌표를 이용한 것은 수치 지적이 되겠습니다. 일필지 정할 수 있는 기준, 지번 부여 지역의 토지 맞고요. 동일한 소유자 맞고요. 연속된 집안 맞고요. 서로 다른 용도. 이 경우에는 일필지 기준으로 할 수가 없죠. 뭐 어렵지 않고요. 지번을 부여하는 진행 방식에 따른 해당되지 않는 것. 사행시, 기후, 단지, 방사식. 이건 4번이 틀렸습니다. 사행식은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나가는 게 사행식이고요. 기후식은 어떤 이 도를 중심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지번, 번호를 부여하는 게 기후식이고요. 단지식은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블럭으로 이루어지죠. 블럭.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도로가 되겠죠. 이게 블럭, 여기도 블럭, 여기는 사거리, 신호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차가 다니는 곳. 그래서 이것을 블럭이라고 하는데, 뭐, 1블럭에 1블럭에 2, 1블럭에 3, 1블럭에 4, 이런 것이 단지식입니다. 단지식 또는 블럭식. 블럭식 또는 단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삼각 보조망의 형태는 교회망이죠. 교회망 또는 다각도선망, 교점 다각망, 다각망 도선봉, 말이 힘드네요. 교회망 또는 교점 다각망이란 말입니다. 교점 다각망, 지적삼각 보조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지적삼각 보조점일 경우에는 교회망 또는 다각망 도선법, 교점 다각망. 교회망은 어떤 거냐? 기준점.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하고, 이쪽에서 또 삼각형을 구해서 똑같은 점에 대해서 좌표를 구해서 두 개의 평균값을 구하는 것을 교회점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각망 도선법은 이런 거예요. 기준점, 연결점, 기준점, 연결점, 기준점. 그래서 H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점입니다. 교점. 이런 것을 교점 다각망이라고 합니다. 교점 다각망. 그래서 교회망 또는 다각망 도선법 또는 교점 다각망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적삼각 보조점인 경우에. 자, 양하는 20년. 답만 외우면 되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가지고 하는 거라 했어요. 여기 부호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호도는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해서 부여한다. 맞고요. 복잡한 경우는 아래 여백에 정리하시다. 맞고요. 부호는 왼쪽에서 오른쪽.
새로 결정된 경계점의 부호를 마지막 부호 다음 번호부터 부여한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확실히 틀렸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호도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요. 여기 지금 부호가 있고 여기에 이제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좌표가 이제 1번점의 좌표, 2번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번점, 네, 2번점, 3번점, 4번점, 5번점 이렇게 필지에 경계점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게 부호도라는 얘기예요. 부호도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번호가 부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복잡한 경우에는 밑에다가 새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자, 축제평균 시행 지역에서 경계점 표지는 30일입니다. 30일 이런 거 외워야죠. 아까 뭡니까? 신규 등록, 분할 이런 거 다 며칠? 60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말소 신청 90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는 며칠? 30일. 네, 외워두면 됩니다. 자, 분할 전후의 오차 최대 허용 범위. 네, 이것도 많이 나오죠. 공식을 알아둬야 돼요. 이 공식이고요. 0.016 제곱 m 루트 f. 자, 어떻게 집어넣냐? 0.016 제곱 계산기로 하면 되죠. 곱하기 1200 뭐예요? 흑척.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 면적 3000. 이렇게 계산하면 44.4가 나와 있네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원 면적이 3000이에요. 3000. 그러면 원래 땅의 면적, 이 땅이 3000이라는 거예요. 3000.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로 하게 되면 이 땅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1500이면 이 땅의 면적도 얼마야 돼요? 1500이 나와야 되는데 1400이 나올 수 있다. 실제 측량해 보니까 여기는 1500이고 여기는 1400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2900이 되잖아요. 2900. 3000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 차이에요? 100의 차이가 있죠. 100제곱미터의 차이가 있죠. 이거는 44.4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해야 된다. 다시. 식량을 다시 해서 최소한 어떻게 1460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두 개 더하면 2960이니까 3000하고의 차이는 40제곱미터 차이죠. 40제곱미터 차이. 그 안에 들어오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에다가 조금 더 1500, 뭐 10, 여기에 1400, 뭐 9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두 개 합치면 3000이 되겠죠. 그 조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어쨌든 요 문제는 요 공식을 좀 알아야 되고 이 공식을 계산해서 면적의 분할 전후 면적의 허용 범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39번 경계선 말소하는 경우 제도 이 문제는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폐지가 맞고요. 답은 4번이라고 나와 있네요. 간혹 가다가 폐지된 문제도 나올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여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경계선 이렇게 있잖아요. 경계선. 근데 이 경계선을 지금 안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요 간격이 3cm마다 이렇게 이 표시를 한다라는 거죠. 폐지된 겁니다. 자, 지적도를 갖춰두는 지역에서 평판 측량 이거는 5cm입니다. 5cm. 만약에 지적도 대신에 임야도가 들어가면 50cm가 되고요. 자, 평판 측량 대신에 경위 측량 방법이 들어가면 1cm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거의 답은 2번이 맞고요. 지적도 대신에 임야도가 들어가면 50cm. 자, 평판 측량 대신에 경위 측량 방법, 경, 위, 측량 방법이 각 측량 장비예요. 각 측량 장비. 이게 여기 들어가면
1cm다라는 거죠. 41번. 41번도 가끔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연도를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일단 지적법은 1970년인가? 50년인가? 50년. 최초 1950년. 50년이니까 제일 늦게 된 거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서 1918년 여기 있네요. 1910년에서 1918년인데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토지조사법 1910년. 그 다음에 토지조사령은 12년. 그 다음에 조선이 아니에요. 지세령이 14년에 만들어요. 14년. 조선 지세령은 한참 후 43년. 예. 조선 임야 조사령이 이게 35년? 임야 조사령. 이게 18년. 18년 헷갈립니다. 18년. 그 다음에 네, 여기 토지 측량 규정이 21년, 임야가 35년.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토지조사법이 10년, 10년, 네, 10년. 토지조사령이 12년, 지세령이 14년. 조선지세령은 43년. 임야 조사령은 여기 18년. 네, 임야 조사령이 18년. 네, 그 다음에 측량 규정이 21년, 35년. 그렇죠? 토지 측량 규정이 21년, 임야 측량 규정이 35년. 네. 그렇게 해서 이거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외울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예, 잊어버리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그 연도를 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선택하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가끔 나옵니다. 이 문제는 지적 측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인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건 항상 합병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지적 측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합병, 즉 네, 토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하나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완고를 하면 유지죠, 유지. 지목은 28개가 있다고 그랬죠. 완고를 하면 유지입니다. 유지. 예. 삼국시대, 예. 여기 백제의 도적. 그렇죠. 백제의 도적. 지적과 관련된 거. 신라의 장적, 고려의 전적. 한적은 아니고요. 이것도 외워둬야 되겠죠. 백제의 도적, 신라의 장적, 고려의 전적. 아까 백제에 뭐 하나 있었죠? 고구려의 경무법, 백제의 구무슨법, 그죠? 네. 그 다음에 두나, 부나, 결부법, 그죠? 네. 신라의 결부법, 백제는, 잠깐 볼까요? 그게, 어디에 나왔던 거지? 여기 나왔네요. 두락제, 결부제, 백제의 두락제, 결부제. 이거 외울 때는 그냥 부여, 백제 마지막 쓰는 부여이기 때문에 네, 두나 푸나 뭐 비슷한 발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신라는 결부제, 그리고 통일하니까 뒤에 있는 결부제. 45번. 예, 임야를 지적도로 옮기는 건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임야를 지적도로 바꾸는 것은 등록 전환. 예, 면적 시정은 2회. 예, 임야도 앞에는 산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최초 지정은 내부관제가 됩니다. 내부관제. 네, 우리나라에서 지적이 최초로 쓰인 것은 여기 내부관제입니다. 내부관제. 설명 읽어보면 됩니다. 자, 토지대장의 일반적인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네, 4번이 틀린 거죠. 장부식은 그냥 노트라고 보면 됩니다. 노트. 책. 빈 노트 있잖아요. 빈 노트. 빈 노트에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100페이지짜리 노트가 있는데 70페이지까지 썼어요. 근데 50페이지에 내 땅에 정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추가로 등록을 하고 싶어. 그래도
등록할 양이 많아가지고 한 페이지 이상의 양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끼워 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편철식은 예, 다 한 장 A4 용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A4 용지. A4 용지를 100장을 뭐 50장이면 50장, 100장이면 100장을 노트로 만드는 거예요. 노트로 여기 끈으로 묶어서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끈을 풀러서 다시 거기에 추가한 다음에 다시 끈으로 묶어서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카드식은 아예 요거랑 비슷한 건데, 카드식은 두꺼운 용지의 차이라고 봅니다. 용지. 두꺼운 캔트지. 두꺼운 종이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마모가 쉽게 되지 않도록 역시 보관은 이것도 50장 또는 100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4번은 아니고요. 지적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지 소유권 제한. 이거는 공산주의죠. 사유재산을 제한한다. 이것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4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벌금에 대한 건 두 가지만 좀 알으면 됩니다. 등록법, 측량 등록업을 하지 않고 측량한 경우에는 2천만원, 2년 이하 2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요거 입찰과 관련된 거, 입찰, 담합이라고 하죠. 담합은 3년 3천만원. 자, 등록하지 않고 측량한 것 2년 2천만원. 담합해서 측량을 하려고 한 자, 그거는 3년 3천만원. 요거 답은 4번이고요. 52번. 토지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토지 합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요 지역과 요 지역, 요 필지와 요 필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요거를 없애는 거라니까, 이렇게 없애서 땅을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합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합병. 자, 그러면 지번부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지번이 부여지역이 같겠죠. 그래서 아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1-1, 뭐 2 이렇게 되면 3 이렇게 되는 거죠. 지번부역이 서로 다른 지역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합병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는 거, 서로 다른 경우는 이거 뭐예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신청할 수 없고요. 토지 지반이 연속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연속되어 있는 경우, 이건 당연히 합병할 수 있죠. 신청할 수 있죠.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강제로 합병을 할 수 없는 거죠. 2번이 맞는 거고요. 자, 부호 연결, 잡참 맞고요. 제해체 맞고요. 하천 천 맞고요. 공장은 장입니다. 공장장. 그렇게 외우면 되겠죠? 공장장. 요 공장을 보면, 밑에 보면 공장 어디 있으면 공장. 여기. 보통 그 앞자, 요거에 앞자를 써요. 과수원이면 과, 목장이면 목. 그렇죠? 방청지면 방 쓰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앞자를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여기 공이 어디 또 있는데, 여기 공. 여기 이미 공이 있기 때문에 공원의 공, 공장의 장, 중복되죠. 그래서 공장은 장을 쓴다라는 거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외울 때는 공장장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차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마찬가지죠. 주차장. 여기도 여기도 주죠. 주유소가 주고 주차장은 차. 또 유지는 유고요. 여기 유원지는 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유가 나와 있지만 여기 가운데 거 원을 쓴다는 거. 하천은 하로 써도 되는데요. 하가 여기 없어요. 없는데 요것은 이제 그 천으로 그냥 썼어요. 천. 하천 천 그렇게 외워두면 되고 공장장.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죠. 주차는 차다. 유원지는 원이다.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토지정보 시스템은 LIS, 랜드, 어디 안 나왔나? 랜드
토지 정부 시스템.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됩니다. 자, 토지 분할을 신청하려고 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요것은, 2번은 확실히 틀렸고요. 자, 분할을 신청할 때의 지적증명 성과도는,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적증명 성과도는 이미 충량을 한 거죠. 이건 아니고요. 신청이기 때문에 2번은 확실히 틀린 거고요. 분할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당연히 맞고요. 자, 분할 허가 대상 토지의 경우 그 허가서 4번입니다. 4번 맞고요. 자, 옛날에는 1번도 맞았어요. 1번. 법원에서 결국 이제 판결을 해서 분할하세요 라고 한 경우 그 판결서의 정본, 원본 제출하면 됐는데 지금은 요 두 개가 다 답입니다. 이게 두 개가 답. 1번도 답이 되고 2번도 답이 됩니다. 이거 해당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최소 면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최소 면적. 분할을 이렇게 하는데 아무거나 분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분할을 했을 때 주거지형,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면적이 최소 60 이상, 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분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필지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라고 하면 하나를 80으로 하면 다른 하나는 20이 되기 때문에 20제곱미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 주거지역에서의 최소 분할 면적은 60이다라는 거죠. 60제곱미터. 상업지역은 150. 상업지역은 150. 상가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녹지지역, 그린벨트는 200제곱미터 이상이 됐을 때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해도 그 면적이 이 최소 면적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여기 허가서는 맞죠. 근데 이거는 법원이 판결했다고 해서 요거 가지고 신청, 예전에는 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적의 원리, 형식주의는 등록의 원칙이죠. 볼 거 없이 등록의 원칙입니다. 등록. 내 땅의 경계를 등록을 해야만 소유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형식주의 등록입니다. 등록. 필지의 정의, 토지의 등록단이 맞고요. 법에 의한 맞고요. 자연현상, 인위적인 등록단이죠. 자, 요건 3번이 틀린 거예요. 토지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내 땅 필지로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똑같이 내 경계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직선화 시킵니다. 이렇게 직선화 시켜요. 그래서 필지는 전부 직선으로 이루어졌어요. 즉 인위적이라는 거죠. 인위적. 자연 현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자, 일람도에 등재하여야 되는 사항, 도면의 이름 당연히 등재해야 되고요. 경계, 고각선 수치, 맞습니다. 지번과 결번, 여기서 지번은 상관없는데 결번, 요건 뭐냐면 지번과 결번은 지번 색인도라고 있습니다. 지번 색인도. 그 지번 색인도에 등재해야 되는 것이 지번과 결변입니다. 직원색인표, 직원색인도 또는 직원색인표 4번이 틀린 거고요. 보조점 성과표와 도군점 성과표, 좌표 당연히 등록이 돼야 되고요. 이 도선, 이 좌표를 보조점 또는 도군점 좌표를 산출한 방법, 산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도선법인데 그 도선의 등급과 도선명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지의 재질이면 성과표의 재질, 역시 마찬가지로 지번과 결번은 뭐였다? 지번 색인표, 지번 색인표가 지번과 결번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59번도 58번하고 똑같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60번. 토지조사사업 1910년에서 1918년 일제에서 했다고 그랬죠. 순수한 측량, 이거 1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 18년에 일본에서 한 거, 일본 조선 총독부가 주 사업자로 해서 실행을 한 거예요. 왜 했냐? 토지 수탈의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때 이게 내가 여기서 땅 경작을 했어요. 논농사를 했는데 이걸 이 기간 동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국가 땅으로 몰수해 버렸단 말이죠. 억울하게 뺏긴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신고라는 거 잘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땅은 당연히 여기서 뭐 논에서는 쌀이 나오고 밭에서는 뭐 여러 농작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걷어갈 수가 있는데 도로라든가 하천, 국어 이런 것들은 공공의 재산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세금을 띄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일본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토지 제도가 확립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일본 사람들한테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나라 지역, 우리나라 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시행을 한 거죠. 이거의 답은 1번이 순수한 우리나라 측량 기술의 바탕을 둔 사업이었다. 이것은 특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